오늘의 건설 해솔 C&I 강지연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문 건설업의 한 분야 중 하나고 건축 분야의 사업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처음부터 알아볼게요.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의 도색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업이에요. 일반 건물에 이렇게 도색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로의 차선 도색이나 표면 처리 공사나 아니면 부식 방지 공사들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공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범위가 굉장히 미미하죠.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범위가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시되어 있는 4가지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돼요. 이 4가지 기준은 자본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제조합 예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자가 있고 시설인 사무실, 이 4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각 기준에 따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한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도장공사업의 자본금.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해요. 그럼 이 기업진단보고서가 도대체 뭐냐? 재무제표를 우선 기초로 작성이 돼요.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이 되고 이 재무제표 속에서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이 1억 5천에 충족이 되는지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서류예요.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법인이면 당연히 등록자본금이 1억 5천 이상 되어야 하고 1억 5천이라는 예금이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돼요. 근데 유지하는 방법과 기간,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는 회사의 재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겸업사업자냐, 설립된 지는 얼마나 됐느냐, 그리고 건설업 면허는 있느냐 등 여러 가지 부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해솔 C&I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재무제표를 보고 회사의 재반 상태를 봐서 그 기본적인 상황을 철저히 파악을 해야만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이 계산이 되고 더불어 진단 기준일도 정확히 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가 궁금하시면 언제든 저희 해솔 C&I로 전화 주세요. 그럼 당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해드리고 어떠한 부분이 부족해서 실제 자본금이 나오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기준 알아볼게요. 도장공사업에는 공제조합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돼요. 이 조합에 예치하는 이유는 공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하자도 생길 수 있고 인사사고도 생길 수 있고 근데 회사 자체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라는 곳에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해놓고 대신 이곳은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면허 55자가 아니라 54자를 예치하시게 되고요. 한 자당 금액이 93만 1,386원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약 5,030만 원 정도가 예치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치가 되신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셔야 돼요. 내가 빼고 싶다고 해서 뺄 수가 없어요. 뭐 면허 취득하시고 나셔서 2년이 지나면 대출은 가능하세요.
예치된 금액이 한 60% 정도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해당 서류가 접수할 때 꼭 제출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럼 다음 기준 기술 능력이에요. 도장공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도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정확한 인력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기술자들은 이중 취업 인정 안 돼요. 다른 회사랑 같이 다닌다는 거 인정 안 되고, 사업자를 보유해도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간혹 학생, 군인, 80세 이상의 고령자, 이런 분들은 인정이 안 돼요. 상시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 서류는 이제 자격증 사본, 경력직 사본이나 자격증 사본, 그 다음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이런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해요.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만 떼도 이 기술자가 이중 취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이러한 서류들을 확인해서 기술자 부분이 해당 회사가 적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준 도장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해요. 사무실 같은 경우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실성이에요. 이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닌지, 정말 면허를 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위한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무실 사진을 제출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이제 주택이나 가건축물 등을 사무실로 쓰실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경우는 절대 인정이 안 돼요. 원래는 근린생활시설만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창고나 공장 등도 사무실을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그리고 겸업사업 유무에 따라서 인정이 가능하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해솔해서 회사 상황에 맞게 이 건축법상 용도가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은 지역 내에 시군구청 관할에 있어요. 그래서 접수 또한 시군구청에 하고 있습니다. 이 각 구청별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니까요. 그곳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접수하고 나서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이에요. 이 20일은 영업일 기준이에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다 제외가 되고 순수하게 평일 기준으로 소요가 됩니다. 아까 제가 등록 기준에 관련돼서 어떠한 서류들이 접수되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서류들과 신청서를 지자체에 접수하면 그분들이 이제 서류 검토를 통해서 해당 서류가 적격한지, 그리고 임원의 결격 사유 조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된다는 점 꼭 숙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도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봤어요. 제가 우선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회사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숙지해 주시고,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 C&I로 연락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회사에 맞는 정확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